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주제가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어서 AWS에 올리기예요. 근데 이제 말이 포트폴리오 사이트인데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템플릿, 그러니까 보통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CSS랑 자바스크립트, JS랑 HTML로 이제 템플릿이란 형태로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 그러니까 웹사이트 형태를 저희가 이제 잔고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첫 번째 단계고, 실행을 시켜봤으면은 이제 AWS에 올려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실행시켜보기. 그러면 이제 누구나 접속되겠죠? 거기까지가 이제 2단계고, 이제 3단계로는 저희가 잔고로만 AWS에 띄우는 게 아니라 앞에 웹서버, 엔진엑스를 붙여서 도커까지 붙여가지고 엔진엑스랑 도커를 붙여서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띄우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서비스 라우트 53을 이용해서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만든 포트폴리오 사이트가 들어가면 돼요. 이게 네 번째 단계. 총 4가지 스텝으로 진행할 거고요. 대상은, 이 강의 대상은 한 번이라도 잔고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제 강의 중에 뭐 인스타그램 따라하기나 아니면 서버 개발자 되는 법을 보신 분들은 아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잔고 코딩보다는 아마 인프라 세팅이 좀 많을 거라서. 그리고 웹서버, 웹페이지 만들어 보신 분.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홈페이지 그 모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뭐 HTML 같은 걸 가지고 잔고에 녹여서 웹페이지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잔고보다는 웹서버가 어떻게 뜨는지, AWS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많이 중점적으로 할 거라서 잔고는 사실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굳이 제가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요즘에 뭐 개발자 지망생분들, 취준생분들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노션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뭐 PPT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피그마로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홈페이지로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 입장에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아니면은 굳이 웹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하는 건 좀 오바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웹서버를 올려보면서 나는 AWS 써봤다, 엔진엑스 웹서버 붙여가지고 써봤다, 도메인도 연결해봤다, 뭐 이런 경험들을 얘기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사이트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것도 생각보다 자기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이 들으시면 좋고, 아니면은 그냥 제 이전 강의에서 이제 인스타그램 클론을 했는데 그거를 AWS에 올리고 싶으신 분도 들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잔고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AWS 위에 올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강의에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기준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 블로그에서는 이미 두 편에 나뉘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AWS에 올리기 1편, 2편으로 나뉘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은 그냥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은 기존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 템플릿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타트 부트스트랩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스타트, 여기 가보시면은 미리 누군가가 디자인해 놓은 템플릿이 있어요. 웹사이트 tem플릿. 이런 웹사이트 템플릿은 여기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군데에서 판매도 하고 무료로 제공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제가 써먹는 거지. 내가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일일이 디자인하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백엔드 개발자면은 약간 프론트엔드 꾸미는 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사이트를 골라서 그걸 한번 띄워볼 건데, 여기 프리라고 되어 있는 게 공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제 원페이지 그 포트폴리오 비슷한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다운받아가지고 잔고에 넣을 거예요.
저는 이걸 넣을 거고, 뭐 다른 거 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약간 회사 소개하는 원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저처럼 포트폴리오를 다운받아가지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이 포트폴리오,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름의 포트폴리오를 다운받을 건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프리 다운로드 누르면은 공짜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은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이 생기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폴더가 index.html이 있고 js, css, asset 이렇게 폴더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장고를 만들어서 이제 홈페이지를 띄워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장고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파이참 프로 버전을 사용해서 만들겠습니다. 2022년 버전이 새로 나와서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제가 블로그에서는 3.7 버전을 썼거든요. 3.6 버전이 낫긴 한데, 블로그에서 일단 3.7을 썼으니까 여기서도 3.7을 쓸게요.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은 이렇게 장고 프로젝트를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프리 버전 쓰시는 분은 프로젝트 세팅하는 거를 이렇게 일일이 수동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프로 버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학생이시면 학생 이메일로, 교육 이메일로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따로 라이센스를 샀는데, 이제 회사에서 또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지금 2개가 돼 있어요. 개인 라이센스를 끊어야 되겠어.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블로그에서는 포폴로 했으니까 똑같이 할게요. 포폴이라는 이름으로 할 건데, 이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존 프로젝트 지워야 돼. 전에 파이참에 그것도 안 만들었네. 장고 프로젝트구나. 일단 만들지 말고 파이참 프로젝트 있다. 여기다가 포폴, 포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VMV는 3.7, 파이썬 3.7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윈도우에서 만들고 있어요. 저도 보통 맥을 좋아하긴 하는데, 방송하는 거는 이렇게 녹화하는 거는 윈도우가 편해서 윈도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은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가 다운받은 파일 3개가 아니지, 폴더 3개랑 이 파일 하나를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넣어야 돼요. 가장 먼저 인덱스는, 이 index.html은 템플릿에다 넣으면 되고, 다른 3개는 스태틱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넣을 거거든요. 스태틱 해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 3개를 다 넣을 거예요. 저희 장고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템플릿이라는 폴더 안에는 이렇게 HTML 파일들이 막 쌓이고, 이 이미지나 이런 정적인 컨텐츠는 스태틱이라는 폴더 안에 저장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미디어라는 폴더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올리는 이미지들을 저장을 하는 데고, 저희가 서버에서 필요한 이미지나 뭐 이런 파일들을 다룰 때는 이 스태틱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요. 이제 이게 약간 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실행하면은
그 포트폴리오 화면이 뜨게 만들 건데,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은 REST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get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페이지 index.html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장고에서는 django rest framework라는 이런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장고를 해보신 분이라면은 무조건 써봤을 그런 패키지예요. 장고 rest framework 얘를 설치를 했습니다. pip install 장고 rest framework을 설치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터미널 제가 눌러서 했는데 저는 지금 이 터미널을 git 이거 뭐라고 해야 git bash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터미널을 바꿀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윈도우로 그냥 하시는 분은 파워쉘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걸 여기 설정해서 터미널 들어가시면은 여기 터미널 기본 배시 뭘로 할 건지 정하는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git을 설치하셨으면은 이게 git 배시 여러분들 아마 디폴트로는 파워쉘로 돼 있어서 이 파워쉘로 선택을 해서 하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껐다가 키면은 이런 식으로 파워쉘로 뜨시는 분이 있을 거고, 파워쉘이 안 깔려있는 윈도우나 뭐 기본 디폴트로 안 되어 있는 분은 아마 그냥 cmd로 되어 있겠죠. 그냥 cmd로 되어 있으면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러면 이제 리눅스 명령어를 쓸 수 없어서 저는 리눅스 명령어가 편하거든요. 아마 맥 사용자분들도 윈도우 쓰실 때 약간 ls나 이런 걸로 하지 dir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눅스 명령어가 편해서 이 설정을 git bash로 해놨어요. 이 git 설치하면 자동으로 깔리는 git bash인데, 얘는 약간 리눅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얘를 디폴트로 해놓으면 이렇게 리눅스 명령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를 설치한 다음에 제가 앱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python menu.py start 앱으로 뭘로 만들었지? 제가 블로그에서는 웹페이지라는 앱으로 만들었네요. 웹페이지라는 이름으로 앱을 하나 만들어요. 글씨가 작나요? 글씨 어떻게 키우지? 보이시겠죠, 이거? 폰트를 좀 키우겠습니다. 밸런스 가서 그냥 이 정도면 보일 거야. 화면 큰 걸로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python main.py start 앱 웹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제 웹페이지 폴더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기고, 여기 뷰즈에 가서 저희가 그 메인 어떤 거에 접속을 했을 때 저 index.html을 보여주는 걸 만들 거예요. 이 API 뷰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있거든요. 저희가 방금 설치한 장고 REST 프레임워크 안에 이 API 뷰가 있어서 이 API 뷰 방식으로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get으로 호출했을 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거의 외웠어요. return 렌더하고 리퀘스트하고 페이지 뭐야? 템플릿인가? 페이지는 index.html 인덱스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 메인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은 요 index.html을 보여주는 딱 API 뷰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만든 다음에 저희 앱 폴더 포트폴리오 안에 앱 이름 안에 프로젝트 이름 안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이 생긴 이 폴에 가가지고 URL에 가셔가지고 하나를 추가할 거예요. 페이스를 추가할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하나 from 저희 웹페이지 use import main, 이 메인이라는 걸 가져올게요. 이 메인이라는 걸 가져와서 as 뷰로 보여준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URL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URL만 입력했을 때, 요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실행을 할 건데, 요 메인이라는 클래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index.html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그냥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index.html을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포트폴리오 화면이랑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지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왜 이미지들이 안 보이냐면은, 우리가 index.html을 보여주긴 하지만, 여기 스태틱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까지 연동을 안 시켜줘서 그래요. 네. 이런 이미지들. 이런 이미지들까지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일단 이 장고가 이 스태틱 파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url 슬러시 static 슬러시 asset 슬러시 이미지 슬러시 avatars.svg 이걸 들어갔을 때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장고에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저희 세팅에서 여기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스태틱 URL이 있어요. 이 스태틱 URL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아래다가 한 줄을 추가시켜줘야 돼요. 어떤 걸 추가시켜주냐면은 스태틱 파일즈 하고 디렉터리즈 한 다음에 os.paste.join 하고 base dir 하고 스태틱 이렇게 만들 건데 이 OS에서 빨간 줄이 있을 건데 이거 Alt 엔터 누르면은 import OS를 하거든요. 맨 위에 여기 import OS가 있어야지만 이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가 스태틱 파일을 모아놓은 디렉토리를 저희가 정해 놓을 건데 이 베이스 dir 베이스 디렉토리 플러스 스태틱이라는 경로에 넣을 거다. 근데 이 베이스 dir이 뭐냐면은 바로 위에 있거든요. 저희 보면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맨 위에 있어요. 베이스 dir은 페이스 어쩌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경로가 이 베이스 dir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스 dir은 요거야.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스태틱 파일 모아놓은 거는 여기 안에 이 스태틱 폴더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이걸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os 페이스 조인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경로를 합치는 건데 첫 번째 경로가 여기까지고 그 뒤에 스태틱을 더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여기 폴더를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urls에다가 저희가 url 패턴즈 플러스는 스태틱 하고 settings.org 스태틱 url document root는 settings.static url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스태틱이 없으니까 임포트 해줘요. 그래서 어디 있는 거를 임포트 해줘야 되냐 하면은 urls static 이거 해주시고 세팅즈는 임포트 하면은 저희 포폴이라는 폴더 안에 세팅즈 이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빨간 거 없애주면 됩니다. 여기 이게 에러가 나네? 세팅즈에서 잘못했나봐요. 여기서 심포가 있어야 되나? 아, 여기 가로가 아닌가 보네. 오케이. 됐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들어가시죠? 저희가 세팅에서 이 스태틱
폴더 경로를 추가해주고 이 URL에서 URL 패턴으로 이제 스태틱 우리 폴더를 우리가 이제 URL 치고 스태틱이라는 걸 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장고에서 파이썬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 저희가 이제 스태틱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냥 URL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안 나오죠, 지금 이게. 왜 안 나오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크롬으로 들어가서 개발자 모드가 편하니까 크롬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들어가 본 다음에 개발자 모드를 킬게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런 안 나오는 이미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src asset 이미지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어요. 이게 asset 이미지 포트폴리오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27 빵빵 1 8000에 asset의 이미지 포트폴리오에 세이프 png를 찾고 있는데 실제로는 127 빵빵 1 8000에 스태틱 안에 asset 안에 이미지 안에 폴더 안에 세이프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저희 인덱스 HTML을 보면은 방금 우리가 찾은 거 safe.png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asset 앞에 스태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모든 asset 앞에 스태틱을 다 붙여줘야 됩니다. asset을 다 찾아요. 보다 많거든요. 그러면은 find replace를 이용해서 asset 앞에 static assets로 바꿔준다. replace all 해줘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바꾼 그 save.png는 두 개가 생기겠죠? 제가 아까 하나 추가했으니까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스태틱 폴더 안에 asset도 넣었지만 CSS랑 JS도 넣었잖아요. 그러면 CSS도 한번 찾아봐요. CSS. 그럼 여기 첫 번째 보면은 이 CSS에 style.css를 불러오는 게 있거든요. 얘도 스태틱에 있는 CSS에 있는 style.css를 불러오게 만들어야 돼요. CSS는 얘만 바꿔주면 되고 JS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맨 아래에 있어요. 맨 아래에 가시면은 그 JS 스크립트에 JS를 불러오는 게 있는데 얘는 앞에다가 스태틱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asset 앞에다가 다 스태틱 붙여주고 JS 앞에 붙여주고 CSS 앞에 붙여주고 해서 이제 올바른 경로로 이 파일들을 읽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짜잔 우리가 다운받은 그 포트폴리오 사이트처럼 동작을 하죠. 실제로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이런 거 눌러서 동작하는 게 자바스크립트 JS의 역할이거든요. JS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은 눌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런 거 잘 되는지 한번 해보고 잘 된다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나씩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 스타트 포트폴리오라는 글자를 일단 바꾸자. 그럼 여기 네비바 뭐 브랜드 어쩌고 해서 스타트 부스트 스트랩이 있겠죠? 얘를 그대로 여기서 찾아. 스타트 스트랩 여기죠? 네비바 브랜드 있는데 여기서 마이쭈 포트폴리오 사이트 바꿔요. 텍스트를 바꾼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 그럼 이렇게 바뀌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텍스트 내용을 바꾸고 여기도 이미지를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 이미지가 뭐냐 크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캐빈으로 돼 있죠? 스태틱 에셋 이미지 포트폴리오 캐빈
그럼 실제로 여기 스태틱에 가보면은 포트폴 캐빈 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하면은 요 이미지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를 그냥 뭐 틀은 그대로 냅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야. 여기다가는 뭐 여러분들 했던 프로젝트들 적으면 되고 요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찍어보면은 어디 돼 있는지 나와요, 여기. 요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찾으면은 여기 있죠? 그 메시지를 바꿀 수가 있네, 이렇게. 한 방에. 내가 한 프로젝트는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이렇게 써서 내용을 바꿔요. 셀고치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 눌렀을 때 여기 글씨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틀은 그대로 냅두고 내용만 여러분들이 바꿔가지고 이제 웹 디자인이나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가 사실 뭐 대단한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냥 간단한 이력서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다르겠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막 이런 JS 스킬들이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되게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스펙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사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이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진도 내 푸사로 바꾸거나 그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이 사진도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사진을 제 블로그에 이 사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사진 저장을 해가지고 저장하기. 그 다음에 다운로드에다가 프로필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운로드에다가 프로필 이미지를 저장했으니까 얘를 이걸로 옮기고 여기 프로필이라는 이미지가 추가됐어요. 그럼 내가 바꾸고 싶은 건 이 사람 얼굴 이미지. 이 얼굴 대신에 내 사진이 나오게 하고 싶어. 얘 눌러서 얘는 이렇게 아바타라고 되어 있잖아, 아바타. 여기 또 마스트 헤드 아바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찾은 다음에 여기를 바꿔요. 뭘로 바꾸냐? 에셋 이미지 안에 포트폴리오 안에 프로필.png 이거를 바꿨죠? 그럼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자, 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여러분 나름대로 뭐 입맛대로 바꾸고 글씨도 바꾸고 해가지고 만약에 뭐 자바스크립트 기술도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애니메이션 이런 모달창 뜨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뭐 컨택트 어스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로 가게 바꿀 수 있고 이런 링크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링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기존에 이미 있는 제공되는 템플릿으로 만들면은 엄청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도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저희가 장고 안에다가 프로젝트 만드는 거 끝났어요. 좀 빨리 끝났죠? 세팅 곰방했죠? 이거 끝났어요, 지금. 어떻게, 컨트롤 T인가? 어이, 실패. 컨트롤 O? 이 취소선 긋는 게 뭐지? 원래 컨트롤 T였는데, 당연히. 취소선, 여기 있다. 이제 AWS에 띄워보기를 할 거예요. 아마 AWS 계정을 만드시는 법들은 아마 다 대부분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건너뛰고 일단 AWS 계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을 할게요. 일단 AWS에 가입을 하고 나서 아마 가입할 때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하고 할 거예요. 저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돈도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뜰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거 EC2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EC2가 뭐냐면은 이제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앞에 글자만 따면 ECC인데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해가지고 ECC인데 이제 ECC가 C가 두 번 들어가니까 EC2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설명하면 AWS 위에 있는 가상의 컴퓨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한 대 쓸 거기 때문에 이 EC2에 들어가가지고 좌측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쭉 있거든요. 여기 가운데 대시보드가 있고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놨으면 한글로 나올 텐데 저는 영어로 설정해놨어요. 여기 보면은 뭐 언어 설정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영어로 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레퍼런스를 찾거나 AWS 강의를 듣거나 할 때 영어로 해야지 뭔가 그 단어가 와닿아요. 한글로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 인스턴스 타입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한글로 번역하면 막 뭐라고 해야 돼? 인스턴스 유형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듣기가 좀 힘들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영어로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대로 놓고 쓰시고 어차피 순서는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일단 인스턴스에 가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인스턴스 컴퓨터를 한 대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두 대가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이제 새로 만들려고 이제 페이지가 뜰 건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 위에 런치 인스턴스를 누르면은 우리가 새로 EC2를 한 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은 포폴 서버니까 포폴 EC2 할 거고 여기 이제 OS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분투를 할 거고 제 우분투의 버전들이 여기 쭉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프리티어 엘리저블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선택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이제 AWS 계정을 만들면은 1년 동안 프리티어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우분투 서버 1.8 버전을 쓸게요. 1.8 버전을 아마 대부분 현업들에서 많이 쓰는데 20 버전부터 이제 MySQL이 8.0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5.7 버전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5.7을 쓰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1.8 버전을 많이 쓰는데 뭐 여기서 DB를 쓰진 않을 거지만 그냥 1.8 버전이 익숙하니까 이제 1.8 버전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1.8 버전으로 할 거고 쭉 내리다 보면은 T2 마이크로 요거는 이제 서버 사양을 고르는 건데 인스턴스 타입이라고 해서 눌러보면은 막 T2 마이크로, 스몰, 미디엄, 라지 막 쭉 있어요. 이제 아래로 갈수록 사양이 높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T2 마이크로는 진짜 엄청 뿌른 거. 보면 CPU도 한 대 있고 메모리도 하나 있어요. T3 마이크로를 하는 게 낫나? T3 마이크로는 돈이 드네. T2 마이크로를 누른 다음에 얘를 하고 여기 키페어 이제 키페어가 뭐냐면 저희가 이 서버에 접속할 때 이제 보안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정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크리에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새로 키를 만들어요. 포폴 키 한 다음에 이제 PEM으로 만들지 PPK로 만들지 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SSH 해가지고 서버 접속하는 게 편하시다면 PEM으로 만드시고 윈도우에서는 보통 뿌띠 쓰잖아요. 뿌띠를 이용해서 접속하실 거면은 PPK로 만드셔야 돼요. 저는 PPK로 만들게요. 원래 옛날에는 PPK로 만들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PEM으로 만든 다음에 막 PPK로 변환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PPK를 만들 수가 있네요. Create Key Pair 하면은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받아져요. 그래서 다운로드 가면은 popol underbar key.ppk가 생겨요. 그래서 키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아래에 내리다 보면은 저희가 뭐 따로 설정해줘야 될 거는 없는데 여기 네트워크 세팅에서 이 시큐리티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접속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이런 방화벽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원래 떴었는데 이게 안 나오네. 여기 에디트를 누르면은, 여기 에디트를 눌러야 나오네요. 에디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SSH 포트 22번 이것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띠나 SSH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잔고를 띄우게 되면은 보통 8000번으로 띄우잖아요. 우리 런 서버 하면 8000번으로 띄우니까 8000번을 열어줘요. 이 빵빵빵빵.빵으로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든 EC2로 접속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HTTP 포트를 뚫어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도메인이랑 연결했을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제 미리 띄워줄게요. 여기 타입을 누르보면은 이제 웰로운 포트들이 나오는데, 여기 HTTP 누르면은 80번 포트가 뚫리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해주고 나서, 자, 이제 설정이 끝났어요. 다른 건 다 디폴트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런치 인스턴스를 눌러요. 야, 눌렀는데 왜 안 되냐? 야, 이거 때문에 그래? 이 시크릿티 그룹이 겹치는 게 있다고 그러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어딨냐, 마지막에 만든 게 이건가? 얘를 지워야 되겠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걸로 가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보안 그룹을 지울게요.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다고 지금 얘가 에러를 뱉는데, 22, 80, 8000번으로 연결시키는 게 있죠? 얘를 지우자. 어떻게 지우니? 액션, 델리트 시프트. 자, 지웠어요. 지웠으면 이제 안 나오는데 왜 나오니 또? 다가 다시 만들어. Same protocol port range and source already has been this secret group. HTTP가 이미 돼 있다고? 안 돼 있는데. What the... 아무튼 그럼 80번을 일단 빼고 만들어 볼게요. 80번을 내가 이미 추가했다고 나오니까 그룹이 겹치는 게 아니었네. 일단 런치 하고 나서 봐야겠다. 자, 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석세스가 뜨고, 다시 여기 화면 돌아오면은 좀 느려가지고 지금 안 뜨는데, 자, 우리가 만든 포폴 22가 뜨고 있어요. 여기 펜딩 상태로 돼 있고, 여기 좀 있으면 러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그룹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80번 포트가 안 뚫려 있는데 왜 나가도 모를 일이네요. 여기서 따로 추가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니까 또 되네. 그래서 80번이랑 8000번이랑 22번이 떠 있어요. 지금 이 보안 그룹에. 다시 인스턴스에 가서 이걸 보면은, 자, 지금 러닝으로 뜨고 있고, 여기서 선택해 보면은 세부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퍼블릭 IP가 중요해요. 퍼블릭 IP로 저희가 뿌띠를 들어갈 거거든요. 뿌띠를 들어갈게요. 뿌띠를 켜고 IP 주소 이거 적고, 여기 메뉴 중에 SSH 어스 보면은 키를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포풀 키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세이브했나? 포풀 세이브 포풀로 저장이 됐죠? 제대로 돼있지? 자, 그럼 이걸 접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 접속하면 이런 키 처음 쓰는데 할 거냐? 라고 하는데 예. 로그인 에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분투면은 우분투라고 쓰면 돼요. 이게 어떤 사용자로 로그인 할 거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분투 서버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분투를 처음에 만들면은 사용자가 우분투로 되어 있어요. 우분투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아무것도 안 깔려있는 깡통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만든 장고 프로젝트를 올려볼게요. 여기 Git이 깔려 있어서 Git으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Git이랑 파이썬도 깔려 있어요. 파이썬 3도 깔려 있는데 3.6.9 버전이 깔려 있어서 좀 에러긴 한데 일단 Git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로컬에서 만든 거를 이제 GitHub에 올릴게요. GitHub에다가 이제 저는 마이튜 블로그라는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포폴 퍼블릭 포트폴리오 내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어서 AWS에 올리기 하고 블로그 우선 한번 걸어주고 이걸 만든 다음에 만들면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뜨거든요. 얘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터미널에서 붙여넣기 해주면은 알아서 지가 해요.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리드미 파일을 만든 다음에 커밋 한번 해서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은 리드미가 생기죠. 여기서 git 헤더 치면은 지금 리드미 빼고는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 그럼 저희가 이 파이 캐시랑 VMV 빼고 올려주면 되거든요, 사실. 이 VMV 폴더 필요 없고 이 파이 캐시도 필요 없기 때문에 git ignore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셔도 되고 여기 터미널에서 만들 수도 되고 여기서 만들게요. 여기다가 그냥 파일 .git ignore 만드신 다음에 VMV 안 올릴 거고 파이 캐시 안 올린다. 파이 캐시 이렇게 두 개를 저장해 놓으면은 이제 git 스테이서를 치면은 캐시 왜 먹냐? 건데 git ignore 할 거라고 이상하네. git add git ignore 아이 스펠링이 틀렸네. 이그노어인데 임그노어라고 했네. git ignore 그 다음에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하게 되면은 빠졌죠? 사실 이 id 부분도 빼도 되는데 점 id 이것도 빼고 됐죠? 이제 나머지를 db SQL 라이트도 필요 없는데 됐죠? 이제 git add 다 더한 다음에 git commit 저는 commit은 긴모지를 쓰긴 하는데 이 긴모지로 하나 git commit으로 하나 똑같아요. 긴모지를 쓸게요. 이걸 쓰면은 커밋이랑 똑같은데 앞에 이모티콘 하나 붙여줘요. 프로젝트 생성 그 다음에 git push 해주면은 커밋한 게 올라가겠죠?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앞에 이모티콘 하나 달려서 커밋이 돼요. 커밋 메시지가
커밍 메시지 앞에 이모티콘을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인모지거든요. 인모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쓰기 편해요. 인모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넣어서 커밋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만들었고, git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클론을 해줘요. git 클론. 요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자, 알아서 하겠죠? 그럼 뽀뽀리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아니, 또 제가 또 블로그에서도 까먹었는데 여기서도 까먹은 게 있는데 저희가 requirement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requirement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파이썬 pip 인스톨 레스트 프레임워크 깔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잔고기 때문에 잔고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이 requirements.txt에 모아놓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은 pip freeze 거 해주고 requirements.txt 해주면은 requirements.txt가 생기는데 열어보면은 이렇게 현재 깔려있는 패키지들을 이렇게 나열해줘요. 나중에 이 패키지 목록 가지고 똑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배포한 서버에서. 근데 제가 블로그 하면서 에러가 몇 개 있었는데 요거 요 뒤에 4.2 버전하고 이 3.5 버전이 파이썬 3.7에서만 쓰이나 봐요. 근데 서버에는 3.6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 에러가 나가지고 얘는 두 개를 지울게요. 여기 뒤에 넣는 버전이 써있는데 이게 버전이 명시되어 있으면은 그 버전을 다운받게 되고 버전이 명시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지금 다운받을 수 있는 가장 최신 버전을 다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우셔도 돼요. 지운 다음에 얘를 다시 git에 추가한 다음에 커밋을 한번 하고 requirements 파일 추가 그 다음에 git push 해주면은 자 여기 이제 requirements까지 추가가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git pull requirement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PAP3 인스톨 requirement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PAP3가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PAP3를 깔아줘야 되는데 sudo apt 업데이트를 한번 해줘야 돼요. 업데이트. sudo apt 업데이트. 이걸 해줘야지 이제 리눅스에 있는 패키지들을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해주고 apt install pip python 3pip python 3pip 얘가 마구마구 설치를 하죠. 마구마구마구 제가 한 2-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이 강의가 2시간에 끝낼 수 있으려나?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막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11시간짜리 강의 만들다가 그거 자막 따는데 너무 힘들었어. 좀 짧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PAP3가 깔렸죠? PAP3를 깐 이유가 여기 파이썬이 깔려있긴 한데 파이썬 3로 실행해야지 실행이 되거든요. PIP도 3로 실행해야 돼요. PIP3 install r requirement 이렇게 해주면은 requirement.txt에 그 내용 패키지 리스트를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루루루루 설치를 하겠죠? 막 이것저것 설치를 한 5개, 6개 설치가 됐어요.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python 3 granny.py run server 빵점빵점빵점빵 그렇죠. 자 그럼 뭐 실행이 되는데 여기 경고가 하나 떠요. 마이그레이션 안 했다고.
근데 우리가 DB를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마이그레이트를 안 해도 되거든요. 얘는 그냥 무시를 하고 일단 실행이 됐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이 IP 주소를 치고 8000번을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 나와 있죠? You may need to add allow host 추가를 해야 된다는데 뭔 소리냐면은 저희 파이찬 프로젝트 안에 세팅즈 가보면은 맨 위에 allow host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어떤 주소로부터의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거든요. 이거를 모두 허용 아스타 넣어주면 되거든요. 아스타 넣어주고 다시 git add img 해서 커밋 한번 해주고 allowed host 추가 git c 해주고 다시 여기서 취소하고 컨트롤 C 하면 서버가 내려가요. git pull 해주고 이제 그럼 이거 바뀐 거 반영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run 서버 해주면은 짜라란 접속이 되죠? 자, 이제 저희가 만든 장고 프로젝트를 AWS에 띄웠어요. 아주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제가 지금 8000번 포트로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8000번 포트가 아니라 80번 포트로 띄워서 도메인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 거고요. 그거는 지금 해볼게요. 제가 가장 맨날 추천하는 게 있는데 덕DNS라고 있어요. 덕DNS라고 검색하면 하나 나오는데 이게 구글로 가입하면은 5개가 공짜예요. 구글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공짜가 되는데 아까 만든 거를 지운 다음에 저는 이미 3개를 쓰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마이쭈 포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다른 이름으로 했다. 유튜브? 아니다. 제 이름을 할게요. 문 포폴 .덕dns .org로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IP 주소를 저희 서버에 있는 이 서버 IP 주소로 만들면은 쓰고 업데이트 IP를 하면은 연결이 돼요. 이제 앞으로 문포폴.덕dns.org 접속을 하면은 이 덕dns가 이 IP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포폴.덕dns.org로 들어가면은 얘가 우리 EC2로 연결을 시켜주는데 지금은 제가 8000번 포트로 띄었기 때문에 뒤에 8000을 붙여줘야 돼요. 뒤에 8000을 붙이면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제 아까는 저희가 IP 주소를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도메인 주소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더 쉽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친구들한테 알려주거나 뭐 이력서에 쓸 때 좀 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요 8000번도 안 쓰고 싶어. 그럼 80번을 띄우면 되거든요? 80번으로 띄우려면 되게 간단해요. 저희 런 서버 할 때 요걸 8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80번 포트로 띄우게 되는데 아마 그냥 하면은 에러가 나요. You don't have permission. 이게 80번 포트가 많이 쓰이는 포트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가면 안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앞에 관리자거나 이 수도를 쳐야 돼요. 수도 치고 하면은 80번 포트로 뜨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뒤에 숫자를 안 입력해도 돼요. 80번도 입력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입력 안 한 게 80번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제 도메인으로만 들어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도메인이랑 연결을 했어요. 80번 포트로 띄워서 자, 이렇게 AWS에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띄웠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 정도 포트폴리오 서비스는 충분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만이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서버를 실행시킨 게 python manage.py 런 서버를 이용해서 서버를 띄웠잖아요. 근데 사실 이 런 서버라는 거는
개발자들이 쓰기 위해서 디버깅 하기 위해서 이 잔고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거지 뭐 실제 상용적인 웹 서비스의 그런 웹 서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능이 되게 딸려요. 되게 버그도 많고 기능도 성능도 뭔가 기능도 다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상용으로 올린다면은 저희 잔고 서버 앞에 웹 서버를 하나 둬야 돼요. 뭐 아파치나 아파치 톰캣이나 엔진엑스 같은 걸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안 써도 사실은 근데 이 페이지 조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잖아요. 동시에 뭐 100명이 볼 이유도 없고 100명 이상이 여기 접속할 이유도 없고 사실 이 정도 충분한데 뭔가 이거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저희가 직접 엔진엑스를 띄워보고 엔진엑스로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AWS에서 제공하는 무료 DNS가 아니라 유료 DNS 라우트 53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랑 연결시켜가지고 정말 웹서비스처럼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띄우는 걸 할게요. 조금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만든 거를 도커를 이용해서 올리고 엔진엑스 앞에 붙여볼 건데 사실 이 강의는 제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으면은 저 서버 개발자 되는 법에서 또 2번 이 2편이랑 2-1편이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엔진엑스랑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그 연결하는 내용에 대한 이론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블로그도 안에 있으니까 블로그에 글로 보셔도 되고 여기서는 엄청 빠르게 그냥 붙여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저희가 이제 UWSGI라는 패키지를 깔아야 돼요. 리콰이어먼트에다가 VI로 빔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리눅스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메모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빔이거든요. 이 빔. 이 VI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VI 리콰이어먼트를 연 다음에 여기 아래다가 UWSGI를 추가할게요. UWSGI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고 얘를 설치하게 되면은 uwsgi.ini라는 이런 설정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안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은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제가 하나씩 쓸 테니까 따라 써도 되는데 하나씩 제가 쓰면서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UWSGI 쓰고 소켓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스랑 통신 할 때 쓰는 걸 말하는데 이 UWSGI에서는 두 개의 소켓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네트워크 단의 통신의 소켓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 리눅스, 유닉스 파일 형태의 소켓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네트워크 단의 소켓을 쓰는 것보다 이 파일 소켓을 사용하는 게 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파일 소켓을 사용할 거고 여기 이 경로에다가 우리가 파일 소켓을 만들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 경로를 썼어요. 이 파일 소켓이랑 네트워크 소켓의 차이점은 아까 제가 말한 그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거나 아니면 구글링 하시면 쉽게 나와요. 그리고 마스터는 UWSGI를 뭐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가 있는데 그걸 쓸 거냐 그리고 프로세스 몇 개 띄울 거냐 우리 서버 성능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그렇게 많이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는 CPU 곱하기 2 CPU 곱하기 1 정도로 하는데 CPU가 하나짜리니까 하나로 하고 스레드는 한 프로세스당 스레드 몇 개 띄울 건지 저는 2개 띄울 거고 CHDIR은 루트 경로 이 프로젝트 루트 경로 뭘로 할 건지 할 거고 로그 경로를
바로고 wsgi.로그 로그를 여기다 쌓을 거고 로그 리오픈을 할 거냐? 이거는 로그를 쌓을 때 막 다시 쌓을 때 기존의 로그 파일을 덮어 쓸 건지 막 새로 만들 건지 뭐 그런 설정들인데 그냥 냅두고 이거는 사실 안 해도 돼요. 제가 이미 기존에 설정에 썼던 거라서 하는 건데 이거 로그 파일 ch 모드는 이 로그 파일을 만드는데 그 파일을 권한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664라고 하면은 같은 컴퓨터 내에서 다 읽기 쓰기가 가능한 거고 이제 외부에서는 읽기만 가능한 그런 로그 파일 접근 권한자고 백큐이라고 하는 요 옵션이 있는데 요거 넣으면은 로그가 아마 지워질 거예요. 로그가 지워지는 거였나? 그러니까 막 로그가 옛날 로그를 지운다라는 뜻이었나? 그러니까 서버가 UWSD가 뜨고 내릴 때 나머지들 다 삭제하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옵션이고 리슨 4000은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네. 뭐 하지 말고 뭐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냥 블로그에 있는 제가 설정해 놓은 세팅들은 다 대부분 운영 환경에서 설정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이 정도까지만 해도 돼요.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소켓이랑 요 프로세스 스레드도 그냥 설정 안 하면 디폴트로 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요거 정도 chdir 차일드 디렉토리 경로 요거 두 개만 제대로 설정하시면은 UWSGI는 제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UWSGI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을 만들 거예요. 도커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도커를 띄울 때 이제 이 장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도커 파일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도커 어떻게 만드나요? 이걸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3.7.9로 깔고 파이썬 3.7.9를 베이스로 한 도커 이미지를 만들 건데 여기에 환경 변수를 파이썬 뭐야 이거 언버퍼드 run adir serv 포플 도커가 실행되면서 이제 실행되는 명령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work dir serv 도커 실행되면서 pip 인스톨을 해요. pip 인스톨을 어떻게 하느냐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우리가 requirement에서 읽어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80번 포트 열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도커 파일은 이 블로그에 있으니까 제 블로그 이 두 번째 편, 2편에 가보면은 아까 했던 UWSGI 설정이랑 이 파이썬 이 도커 파일 설정이 있어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고 도커는 끝났고 이제 엔진엑스 도커를 띄울 거거든요.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mkdir 엔진엑스 폴더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파일을 3개를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로 엔진엑스 컴피그 엔진엑스 컴피그는 좀 내용이 긴데 그 블로그에 엔진엑스 컴피그 내용 이거를 쭉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되고 I를 누른 다음에 인서트 모드가 된 상태에서 Shift 인서트를 누르면은 고정키가 돼요. 이거 빔 쓰는 거기 때문에 빔 쓰는 거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숙달 되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터미널 많이 쓰시는 분들은 고정키 하시면 되고 엔진엑스 컴피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앱 컴피그 엔진엑스 앱 컴피그는 되게 간단한데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위에 업스트림 UWSGI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UWSGI는 INI에서 만들어뒀던 소켓 경로를 적어줘야 돼요. srv 포폴 apps.socket
이걸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이상계 접속이 됐네. 치우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스태틱이라는 걸 저희가 명시해줬는데, 이 스태틱이라는 걸 명시해줘야지 이미지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다, 우리가 아까 세팅에서 스태틱 추가해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세팅즈에서 이 추가했던 요거랑 요거는 장고에서 런 서버를 할 때만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장고 런 서버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앞단에 엔진엑스를 껴서 지금 서비스 할 거잖아요. 그때는 이게 안 먹어가지고 그때는 여기서 이 스태틱 폴더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엔진엑스에서 여기다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웹서버 공부하시다 보면은 웹서버랑 와스의 차이점이 웹서버에서는 정적 파일을 서빙을 하고 동적 그 파일 같은 거는 와스에서 서빙 한다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 말이 여기서 이용되는 건데, 이런 스태틱 안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은 정적 파일이거든요. 이런 정적 파일들은 웹서버가 서빙을 해야 돼요. 즉 엔진엑스가 서빙을 해야 되는데, 엔진엑스가 이 스태틱 파일의 경로를 모르면 서빙을 못 하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엔진엑스 컴피그에서 요거를 해주셔야지 엔진엑스가 이 정적인 파일들이 스태틱이라는 폴더 경로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해주셔야 되고, 여기 로케이션에 보면은 이제 UWSGI 패스, include UWSG 파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엔진엑스랑 장고에서 저희가 설치한 UWSGI 웹 서비스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요거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기본 포맷이에요. 이런 걸 다 정의하고 마지막으로 도커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엔진엑스 도커 파일은 더 간단해요. 이것만 있으면 돼. 엔진엑스 최신 버전 깔아주고 이 컴피그 파일 복사해주고 런. 네, 끝났어요 이제. 그럼 엔진엑스 도커 파일 만들었고 장고 포폴이라는 폴더에 장고 도커 파일 만들었어요. 이제 이 두 개를 동시에 띄우기 위해서 도커 컴포즈라 .ya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도커 컴포즈가 뭐냐면은 이 여러 개의 도커 이미지를 한꺼번에 관리해주는 유틸이에요, 유틸. 얘는 YAML 파일로 관리가 되는데 안에 들여다보면은 엔진엑스 설정, 장고 설정 따로 있고 각각의 막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depends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커들을 제가 두 개를 띄울 거잖아요. 장고 도커랑 엔진엑스 도커. 근데 장고가 먼저 떠야지 이 엔진엑스가 떴을 때 이 장고랑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depends on 옵션을 주면은 이 엔진엑스 도커가 이 장고 도커 뜰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사실 장고랑 엔진엑스는 누가 뜨든 알아서 서로 기다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됐어. MySQL이 추가되면은 이 장고라는 놈은 MySQL이 뜨기 전에는 장고가 뜨면 안 돼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MySQL 먼저 뜨고 장고 뜨고 엔진엑스 뜨게 보통 이렇게 해놓거든요. 만약에 하나의 도커로 관리한다면은 그런 설정들을 이렇게 도커 컴포즈에서 할 수가 있고 도커 파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설정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돼 있고 그냥 컨테이너 이름이나 이런 것들 폴더 이름 같은 거 주의하시고 저는 이 파이참의 파이참 프로젝트 이름이 포폴이기 때문에 여기 다 포폴로 했어요. 포폴. 여러분들이 만약 이름이 다르게 하셨으면은 이걸 다르게 하셔야 돼요. 다 지정했으면 이제 도커 컴포즈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 도커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도커 설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도커 설치 안 돼 있고 도커 컴포즈도 안 걸려 있어요. 일단 도커를 깔아야 되는데 도커를 까는 거는 여기 저 블로그에 적어놨듯이 요거 두 줄 적으시면 돼요. 두 줄을
설치가 좀 오래 걸려요. 도커 설치가. 근데 사실 도커랑 도커 컴포즈까지 상용으로 쓰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없냐면은 도커 컴포즈 정도 쓰는 회사라면은 이미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어. 거의 도커로 안 하고 쿠버네티스로 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아마 개발 환경 세팅이나 뭐 로컬이나 베타에서 환경 세팅할 때 도커를 쓰지 운영해서 뭐 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얘 권한을 또 주고 도커 한번 실행해봐요. 잘 되는지. 이렇게 막 뭐가 떠야지 잘 설치된 거예요. 버전도 한번 봐주고 설치됐으면. 그리고 두 번째로 도커 컴포즈를 설치해야 돼요. 컴포즈도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한 줄 복사해서 복사 없이 하고 그리고 아랫줄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실행해봐요. 컴포즈 실행이 되죠? 이 상태에서 아마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날 텐데 도커 컴포즈 빌드를 한번 해봐요. 어디서 하냐면 여기 도커 컴포즈 YAML 파일이 있는 곳에서 도커 컴포즈 빌드를 하게 되면 이미지를 막 빌드 하거든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이거는 아까 권한을 여기 이 두 번째 줄이 권한을 주는 거거든요. 도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이게 안 먹혀서 그런 거예요. 껐다 키면은 이 터미널 나갔다 들어오면은 되거든요. 본토 도커 컴포즈 빌드 되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엔진엑스랑 장고랑 두 개를 다 빌드를 하는데 제가 아까 엔진엑스가 장고보다 뒤에 되게 해놔서 장고를 먼저 빌드를 해요, 얘가. 여기 막 스텝이 나오는데 이 스텝이란 게 저희가 도커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 한 줄 한 줄 적어 놓은 게 한 줄이 하나의 스텝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파이썬 3.7.9를 설치한다. 여기 도커 이미지에다가 파이썬을 설치해요, 막. 그 다음에 이런 환경 변수 세팅하고 이런 폴더 같은 거 만들고 PIP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PIP 인스톨 리콰이어먼트 여기 리콰이어먼트 안에는 저희가 이제 UWSG에도 추가해놨잖아요. 그래서 걔도 막 설치를 해요, 얘가 알아서. 설치를 막 하고 이게 처음에 설치는 오래 걸리는데 이 도커가 캐시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한 줄 추가하면은 앞에 8개의 스텝은 이미 돼 있는 이미지로 가지고 하고 뒤에 추가된 것만 새로 하기 때문에 엄청 빨라져요. 이런 캐시 기능이 있고 처음 할 때는 오래 걸린다. 이 서버가 좀 느리기도 해요. 이 공짜 서버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버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 워닝이 뜨는데 뭐 무시해주고 가뿐하게 장고 설치가 끝났고 장고 이미지 굽는 게 끝났고 이제 엔진엑스 차례 이제 엔진엑스 다운받죠. 최신 버전 레이티스트 폴더 만들고 설정하고 끝. 자, 이제 됐어요. 그럼 도커 이미지들을 하게 되면 이제 도커 이미지들이 나온 뜻인데 우리가 만든 거 포폴 엔진엑스랑 포폴 장고가 보이죠? 이 두 개를 이제 띄우면은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업 D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가 뜹니다. 그러면은 도커 컴포즈 PS를 하게 되면은 지금 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테이트가 업이면 잘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뭐랬지? 여기, 여기서 문 포폴 인터페이스. 근데 인터널 서버 에러가 나네. 에러가 날까? 로그 한번 보면 돼요. 여기 로그라는 폴더 제가 만들어놨죠? 여기서 UWSG 이렇게 왜 에러가 나지? 잘 됐는데? 테일로 한번 넣어볼게요.
새로워지면 잘 되어있다. 일단 엔진엑스까지는 제대로 들어와요. 근데 WSGI로는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루스4 에러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이 없네? 장고가 안 떴나 본데요? 왜 안 떴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했어. 버전 3.7이야. 했어. 노 앱 로디드래. 왔더.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아카운트? 이상하네. 그냥 뽀뽀를 가가지고. 일단 애플리케이션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UWSGI에서 이 UWSGI 설정을 제가 복사 붙여넣기 안 한 게 유일하게 얘인데,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블로그에서. 이렇게 또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처음부터 먹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오타가 있었겠죠? UWS 설정 바꿨으니까 빌드 다시 해야 돼요. 서포즈 빌드. 이번 좀 빠르죠? 또 안 바꾼 게 있나? 처음부터 블로그에 있는 걸 접속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빌드 한 다음에 다시 업딜을 한번 해줘요. 업딜을 하면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면은 만약에 이미지가 바뀌었으면은 바뀐 이미지만 재실행을 하거든요. 저는 아마 장고 이미지만 새로 빌드했기 때문에 장고만 새로 내렸다 올리고 이 엔진엑스는 그대로 돼요. 탭을 보면은 잘 떠있어. 로그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앱을 못 찾는다는 뜻이 안 나오기 때문에 찾은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되네요. 아까 UWSGI 설정을 제가 잘못 건드렸나봐요. 제가 쓰다가 복붙을 했으면 여러분들도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저처럼 따라서 쓰면은 블로그에서 복붙. 자, 됐어요. 자, 이제 저희가 장고 런 서버로 한 게 아니라 앞에 엔진엑스를 두고 자,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도메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장고가 봤거든요. 런 서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도메인을 연결하게 되면은 엔진엑스가 받아서 엔진엑스가 UWSGI를 통해서 장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엑스가 웹 서버이기 때문에 얘가 이미지 같은 거는 이 UWSGI로 보내지 않고 바로 스태틱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 됐어요. 아까는 정적 파일도 다 여기 장고 앱에서 가져왔는데 여기서 스태틱이든 동적이든 다이나믹 다 여기서 가져왔는데 지금 웹 서버를 띄우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이 엔진엑스라는 놈이 세션 관리도 다 해주고 스리드 풀 관리도 해주기 때문에 장고 런 서버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다. 성능이 좋은 거 아니지.
최적화가 잘 돼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면은 나 어디 가서 웹서버 연결시켜봤다. 장고 앱을 UWSGI 인터페이스 통해서 엔진엑스 연결시켜가지고 웹 서비스 한번 해봤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커도 한번 써보고. 근데 지금 제가 다룬 거는 엄청 빨리빨리 다뤘죠.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제가 얘기했던 아까 사전에 얘기했던 유튜브 강의를 보시거나 블로그를 보시거나 아니면 따로 찾아가지고 한번 보세요. 도커랑 웹서버랑 이런 것들 설정 어떻게 하는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AWS 띄워보기 했고 엔진엑스랑 도커 붙이기까지 했어요. 마지막으로 라우트 53에 붙일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덕 DNS라는 공짜 DNS를 사용했는데 제 AWS에 있는 라우트 53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AWS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라우트 53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라우트 53라고 영어로 읽나? 회사에서도 라우트 53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53? 라우트 53? 아무튼 얘를 누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도메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뜨는데 여러분들은 없으니까 빵 뜰 건데 여기 왼쪽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메뉴에 레지스터드 도메인 이거 누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새로운 도메인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여기 레지스터 도메인 누르면은 내가 뒤에다가 뭐 마이쭈.com으로 할래. 여기 체크를 누르면은 마이쭈.com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여부가 여기 나와요. 사실이 왜 그러지? 사실이 잠깐 안 좋아져서 일단 마이쭈.com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근데 사용할 수가 없대요. 누가 이미 쓰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쭉 나와요. .com을 해도 되고 또 다른 거 해도 돼요. 다른 게 더 싼 것도 있고 .io가 요즘에 되게 비싸네요. 71달러야 .io는. 핫한가 봐. 근데 엄청 싼 것도 있어요. 내리다 보면 엄청 많은데 도메인이 엄청 많죠? 여기 보면은 마이점 링크로 만들게 되면은 5달러밖에 안 돼. 1년에. 엄청 싸죠?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걸려가지고 도메인이 나오거든요. 도메인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아까 그 라우트 53에서 여기 왼쪽 메뉴에서 이제 호스티드 존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널널스튜디오.co라는 그런 호스트 존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서브 도메인 하나 만들게요. 서브 도메인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연결을 시킬 건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EC2에서 지금 포폴 EC2 하나 있죠. 근데 얘를 앞에 로드 밸런서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위에서는 지금 도메인으로 들어가서 바로 EC2로 들어가거든요. 네트워크 레벨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라우트 53을 쓰려면은 라우트 53 로드 밸런서 EC2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라우트 53에서 EC2로 바로 붙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좀 IP로 다이렉트로 붙는 거라서 설정이 복잡해가지고 이 로드 밸런서를 붙이는 게 편하거든요. 이 EC2 메뉴에 보면은 왼쪽에 로드 밸런서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미 하나가 있어가지고 뜨는데 그래서 크리에이트 로드 밸런서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LB, ALB라고 부르는 그런 게 있는데 게이트웨이, 얘는 그냥 게이트웨이고 저는 ALB로 만들 거예요. ALB. 딱 보시면 HTTP 저희 거죠. ALB를 만들고 이름을 ALB 포트폴리오 하고 인터넷 페이싱 뭐 이런 디폴트 설정을 하고 이제 여기서 어베이러블 존이라고 하는 걸 두 개 골라야 되거든요. 이게 AWS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고가용성, 즉 장애 대응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어베이러블 존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에는 A, B, C, D라는 어베이러블 존이 있는데 그 네 개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만약에 A 존이 장애가 되면은 B, C, D로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AG를 어베이러블 존을 두 개를 선택하면은 어느 하나가 장애가 나도 다른 하나가 돌아가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AC를 고를게요. AC. 근데 이게 고를 때도 우리 EC2가 어디 있는지 골라야 되거든요. 보고. 왜냐면 제가 만든 EC2가 어느 어베이러블 존에 있는지 보면 C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어베이러블 존 간의 통신이 약간 비용이 조금 있어. 그래서 만약에 ALB는 A랑 B에 있는데 EC2가 C에 있다. 그럼 이 두 개 통신할 때 약간의 요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엄청 미약하긴 한데 요금이 발생해요. 그래서 EC2가 있는 곳에다가 ALB를 만들고 저는 C에 있으니까 C 하나 고르고 나머지는 A 누를게요. 그리고 시큐리티 존. 야, 이거 설정 잘 해줘야 되는데 시큐리티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든 거 80번이랑 8000번 포트가 떠있는 이 런치 위자드 5로 지정을 할게요. 아마 저는 5번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데 여러분들은 다른 번호일 수도 있어요.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22번, 80번, 8000번 포트 만들었던 시큐리티 그룹 있죠? 보안 그룹? 그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타겟 그룹을 정해야 돼요. 이 타겟 그룹이란 게 뭐냐면은 저희 로드 밸런서가 있으면은 로드 밸런서에는 말 그대로 로드 밸런서거든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골고루 분포시켜주는. 그때는 EC2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붙을 수 있거든요. EC2, EC2, EC2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는데 이 여러 개의 EC2를 그룹으로 묶은 게 타겟 그룹이에요. 그래서 타겟 그룹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첫 번째 인스턴스로 하고 타겟 그룹을 타겟 그룹 포폴로 만들고 포트 80번으로 하고 뭐 다른 거 설정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 gRPC가 생겼네. 자, 하고 나서 저희 타겟 그룹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어떤 EC2가 있는지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 있겠죠? 저는 3개가 있으니까 3개가 뜨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포폴 EC2를 선택을 해서 include as pending belong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create 타겟 그룹을 하게 되면은 타겟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죠? 다시 로드 밸런서로 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여기 TG 포폴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은 로드 밸런서랑 EC2 사이에 타겟 그룹이 있는 이런 식. 근데 지금 우리가 EC2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라우트 53으로 들어가서 로드 밸런서를 타서 타겟 그룹을 타서 EC2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타겟 그룹을 타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은 끝. 자, 크리에이트 로드 밸런서를 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서가 생겼어요. ALB 포트폴리오. 그리고 뭔가 스펠링이 틀렸는데 포폴 할 때 폴리오 할 때 F 아닌가? 제가 필요했을까요? 포트 폴리오 F잖아. F 때 P4 P 이걸로 했을까?
하지만 이미 했으니까 그냥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거 예쁘지만 바꾸지 않을게요. 하고 나서 크리에이트 레코드를 이제 다시 라우트 53으로 다시 돌아와서 레코드를 하나 만들고 심플 라우팅으로 만들고 디파인 심플 레코드 한 다음에 서브 도메인 포폴 저희 F로 안 하기로 했죠. 포폴 내 도메인 널널 스튜디오 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ALB로 들어가게 하면 돼요. A 레코드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내리다 보면은 ALB가 있어요. 여기 alias to application and classic load balance 한 다음에 리전 서울 그럼 로드 밸런서 고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ALB 포트폴리오 얘를 해주면은 만들어졌죠? 자, 크리에이트 레코드 이걸 하게 되면 한 60초 정도 걸린대요. 상태를 계속 보고 있다가 펜딩이죠 지금. 자, 그럼 우리가 라우트 53으로 도메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지? 포폴 널널 스튜디오였나? 방금 만든 건데 까먹었네. 성공했대. 뭘로 만들었냐? 맞아, 풀.널널 스튜디오로 만들었죠. 얘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 로드 밸런서로 연결시켜주고 이 로드 밸런서가 이 타겟 그룹의 안에 있는 EC2한테만 이렇게 풀어줄 건데 저희 EC2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띄운 포폴 EC2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해볼게요. 덕DNS가 아니라 pool.널널studio.co 일단 홈페이지가 들어가시죠?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한동안은 좀 띄워놔야 되겠다. 어차피 공짜니까 마이크로로 띄워놨으니까 pool.널널studio.co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짜잔. 자, 이제 끝났어요. 이제 라우트 53까지 완전히 연결해서 우리가 자 이제 한 걸 보면은 우리가 라우트 53에서 호스티드 도메인 하나 만들고 호스티드 존에서 서브 도메인을 하나 만들어서 레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 ALB 포트폴리오라는 ALB를 연결시켜줬어요. 로드 밸런서를. 그럼 이 로드 밸런서는 어디 있냐면은 이 EC2 안에 이 로드 밸런서 ALB 포트폴리오라는 로드 밸런서로 데이터가 전달이 돼요. 그럼 이 ALB 로드 밸런서는 타겟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그 타겟 그룹이 tg.popol 그래서 이 타겟 그룹 안에는 EC2가 하나가 있는데 이 popol EC2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는 우리가 띄운 엔진X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엔진X는 UWSGI를 통해서 장고 프로젝트랑 통신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 index.html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EC2까지 와서 EC2에서 가장 먼저 엔진X가 받은 다음에 엔진X가 UWSGI 통해서 장고 프로젝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 라우트 53 ALB 타겟 그룹 EC2 엔진X UWSGI 장고. 장고에서 성공 응답을 주면은 반대로 UWSGI 와서 엔진X 가서 EC2 간 다음에 다시 ALB 통해서 도메인 통해가지고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죠. 이 브라우저.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클리어하게 이 라우트 53 연결해가지고 도메인 연결까지 끝. 자, 이렇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데이브옵스적인 영역을 많이 다뤘는데 실제로 현업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나 아니면 현업에서 쓸 때도 똑같아요. 이거랑 AWS에 들어가서 이미지 만들고 뭐 만들고 엔진엑스 연결하고 막 하는 건 똑같은데 대신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지금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회사를 가지면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을 거예요. 막 엔진엑스가 여러 개 있고 막 인지투도 여러 개 있고 타겟그룹 여러 개 있고 EA도 여러 개 있고 막 그럴 거고 도메인도 막 상용 도메인 쓰고 막 그럴 거라서 이 사이에 막 방화벽이 있고 막 그럴 건데 그거를 간단하게 체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흐름은 똑같아요. 서버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웹서버가 이루어져 있고 웹서버든 뭐 백엔드 API 서버든 다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이 포트폴리오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띄웠는데 여러분들이 따로 만든 뭐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을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으면은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장고로 또 다른 거 만드셨으면은 그거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뭐 장고가 아니라 스프링 부트로 했다. 스프링 부트의 경우 좀 구조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EC2에 스프링 부트 바로 올리면은 스프링 부트에는 웹서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스프링 부트가 되겠죠. 아니면 뭐 중간에 또 엔진엑스 끼우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렇게 해도 되고 스프링 부트를 제공하는 아파치 사용할 거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구조는 똑같은데 어떤 프레임워크 쓰는지가 조금 다르고 어떤 웹 서비스, 어떤 홈페이지를 띄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큰 틀만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 내용을 경험해 봤다고 지금 여기 제가 이 강의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지고 더 공부해 보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 취준하거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제가 좀 공부하라고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었다면 공부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런 도커 설정들이에요. 실제 도커 컴포즈 설정이 이거는 진짜 많이 해보시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서비스 버전 왜 3이지? 왜 3일까? 아마 이런 것들? 컨테이너 이름 요 리스타트 얼레이즈는 뭘까? 이 포트 8080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식 문서나 블로그 같은 거 찾아가지고 공부해 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띄워놔야지. 띄워져 있구나. 그래서 이 사이트는 띄워져 있고 제가 했던 깃허브에서 마이쭈 블로그에 요 포폴이라는 것도 다 그 유튜브랑 블로그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그냥 쉽게 띄우거나 여러분들이 만든 서버 띄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2시간 딱 된 것 같아요. 다음 강의는 어떤 걸로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스프링 부트나 플러터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질코딩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 답변을 남기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